네, 잘 쉬셨죠? 자, 계속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면제를 부여할 때, 이 의무면제는 원칙적으로 강요회의, WTO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강요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의무면제를 부여하는 결정문에는 반드시 면제 조건, 종료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만약 웨이버를 1년 이상 부여할 경우에는 강요회의는 면제 부여 후 1년 이내 및 그 이후 면제 종료 시까지 매년 웨이버를 계속해서 줄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칙적으로 WTO의 기본 원칙들을 다 지켜야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조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의무 면제, 웨이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웨이버를 지속해서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년 검토하고 재검증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웨이버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WTO 회원국 특정 회원국에게 특정 기간 동안만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강요회의에서 그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의 경우에만 주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면제 요건인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WTO 관련 협정 어디에도 그 명시적 의미를 설명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exceptional circumstance인지 예외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정 또한 강요회의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을) 규정한 가트 20조, 바로 가트 1994 제20조의 규정입니다. 20조의 규정, 이게 실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10번째 수업 정도에 진행하게 될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 20조의 예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실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20조의 예외가 뭐냐면, 의의가 뭐냐면 WTO 협정상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 즉 모든 WTO 회원국들은 WTO에 규정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예컨대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수량적 제한의 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의무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죠. 즉 WTO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할 의무, 그것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그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간의 타협의 산물이 바로 가트 20조이다. 미국이 제소를 당한 유명한 US 슈림프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사건을 실제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다룰 겁니다. 다음과 같은 어펠릿 바디의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20조의 의미에 대해서 WTO 상소기관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the right of a member to invoke an exception under Article 20. 죄송합니다. Article 20가 빠졌네요. 20조. 가트 제20조 하에서 이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the duty of that same member to respect the treaty rights of the other members. 즉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이 WTO 규정상 보장된 자유무역을 누릴 수 있는 조약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 간의 밸런스, 타협이 바로 제20조의 의미이다 라고 어펠릿 바디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조, 가트 제20조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같은 제20조의 제목이 General Exceptions라고 해서 일반적 예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Subject부터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네 줄 있고 마지막에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있죠.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두문이라고 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20조의 앞부분, 머리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두문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걸 샤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들이 A, B, C, D, E, F, G, H, I, J라고 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A부터 J까지의 각 조치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앞에 나와 있는 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냐면 A에 보면 necessary blah blah public moral 바로 공공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세 번째는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ld or silver. 금과 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귀중 자원이죠. 그래서 금과 은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 blah blah blah. 국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의 경우에는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r. 감옥에 있는 죄수 노동. 보통 우리가 죄수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인건비가 훨씬 더 적게 들죠. 그러면 낮은 인건비로 생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생산한 물건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죠. 뭐 또 이 죄수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죄수가 만든 물건의 경우 관련된 경우에는 또 이 자유무역의 예외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의 경우에는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라고 해서 국가 보물, 문화적인, 역사적인 보물을 보호하는 행위. 또 G의 경우에는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라고 해서 멸종될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것들 등등등등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 이러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것에 필요한 조치들의 경우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두문, 샤포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허용해준다,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현한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바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라고 해서 국제 무역에 대한 disguise, 뭔가 숨기는 거죠. 몰래 하는 거죠. 일부러 몰래 왜곡된 형태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면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숨기는 형태라면 이것 또한 이 예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해석 부분 또 necessary라고 해서 A, B, D에 보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 necessary의 의미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relating to라고 해서 C, E, G에 보면 또 뭐뭐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necessary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사국 간의 충돌 문제, 거기에 대한 패널과 appellate body의 편결, 그리고 relating to 연관되어져 있다에 대한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 이것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관의 해석, 이게 아주 중요한 이 20조의 적용 문제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 예외라고 해서 일반적 예외 이제 하나씩 보면요. 이 20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20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문이라고 해서 샤포라는 게 있는데 이 샤포라는 말은 이탈릭체로 이유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외래어라서 이 샤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문이 있으면 article 20조가 있으면 각 조의 앞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걸 한국어로는 우리가 두문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보통 샤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A에서 J까지 각 호,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A에서 G까지에 해당되는 조치들은 20조 하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WTO의 기본 원칙을 어긴 조치라 할지라도 그 조치가 2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다. 위반인데 그 위반 조치가 2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반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화시켜 줄게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20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20조의 해석 원칙을, 패널, 펠릿바디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two-step approach라고 해서 2단계에 걸쳐서 20조를 해석하고 20조를 적용합니다. 같은 20조의 해석 적용의 기본 원칙이 바로 two-step approach이다. 그럼 투스텝 어프로치가 뭐냐면 바로 first step, 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아까 A부터 J까지가 있다 그랬죠. 각 호에 해당되는 조치인가?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necessary한 조치인가, relating to 연관된 조치인가. 이 necessary와 relating to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 첫 번째 스텝의 핵심입니다.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 두 번째가 바로 두문, 샤포에 있는 요건 충족 여부. 아까 제가 샤포에 빨간색으로 두 가지 요건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조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원칙은 투스텝 어프로치 2단계 접근이다. 첫 번째, 각 호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20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부터 G, H, I, J까지 해당 조치들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치에 해당되는가? 만약 해당된다라면 첫 번째 줄에 보면 such measures are not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그리고 not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가 되는 겁니다. 즉 A부터 J 각 호에 해당되는 조치인지부터 확인하고 동시에 그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 아니어야 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에 대한 숨겨진 제한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볼까요?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necessary라는 필요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필요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크게 보면 A, B, D 세 가지 호에 이 necessary의 의미가 나오는데 과연 necessary 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뭐뭇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A, B, D 항에 해당되는 조치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패널 어펠릿 바디의 관행에 따르면 필요성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necessity 테스트, 필요성 테스트. WTO 패널 어펠릿 바디의 법리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필요한 조치로서 인정해 줍니다.
necessary라는 의미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no alternative measure, 이 조치 말고 대안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거와 관련해서 A라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겠어.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럼 금지한다라는 건 수량 제한을 위반한 거죠. 금지했는데 만약 이 금지라는 조치 말고 대안이 없다라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오케이, necessary 하다라고 받아들이겠어. 두 번째로는 necessary 하다라는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trade restrictive,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list라는 말은 A라는 조치보다 훨씬 덜 무역 제한하는 조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WTO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 요구는 하지는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less trade restrictive로 해서 상대적으로 덜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즉 이것도 대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A라는 조치를 취했는데 A라는 조치보다 less trade restrictive, A라는 제한 조치보다 무역을 덜 제한하는 조치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조치를 취했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A라는 조치가 가장 덜 무역을 덜 제한하는 거다라는 상황이면 플러스 동시에 proportionality test라고 해서 비례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 검증 플러스 no less trade restrictive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예외적 조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100인데 100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을 때 잃게 되는 이익이 100이 아니라 300이에요. 그 100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300이라는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한다라면 이건 proportional, 비례성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proportionality 테스트, 비례성 테스트, 그리고 necessity 테스트, 필요성 테스트라는 건 실제 국내 소송에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 조치인가, 이게 과연 비례적인 조치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제 법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조 A, B, D 항에 뭐뭇을 위해 필요하다를 따지는 것의 기준은 대안이 없거나 혹은 더 무역을 덜 제한하는 조치가 없고 동시에 비례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서 이건 필요한 조치다라고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C와 E와 G를 보면 뭐뭐와 연관된이라는 relating to라는 개념이 있죠. 이 뭐뭐와 연관된 relating to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스텝, 각 코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뭐뭐와 연관되었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primarily aimed at 이라고 해서 주된 목적이 뭐뭐인 경우, 뭐뭐가 주된 목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G항에 보면 conservation of exhaustible, 즉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치라면 그것은 relating to 연관된 조치로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된 목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패널 어펠릿 바디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 근거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not intended to change others' policies 라고 해서 다른 회원국들의 다른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동시에 그러한 변화가
효과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조건, 또 혹은 further the conservation이라고 해서 특히 이거는 쥐양 해석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보존을 더욱더 하는, further라는 말은 동사로 하면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보존을 더욱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된 목적이다라고 해석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혹은 이것도 G항의 해석과 관련된 건데 그러한 보존과 실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 그러한 조치의 일반적인 구조와 디자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즉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그 조치를 취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디자인이 연관되어져 있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 그러한 수단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걸 WTO 패널 어펠리 바디에서는 주된 목적이다. 이 주된 목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연관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트 20조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스텝 어프로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스텝 어프로치의 첫 번째가 바로 A부터 HIJ까지 각 호에 해당되는 조치인지, 예컨대 public moral,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예컨대 금이나 은의 수출입과 연관된 조치인지, A부터 J까지 해당되는 조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게 1단계라고 했죠. 이게 되면 이제 2단계로 샤포 두문에 있는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요 두 조건, 두문 샤포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컨 스텝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투 스텝 어프로치 2단계 접근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necessary의 의미가 무엇인가, relating to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US 슈림프 케이스라는 걸 다루어 보면, 미국 새우 사건이라는 것을 다루어 보면 실제 20조의 예외적인 조항을 패널과 어펠릿 바디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좀 더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